예,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는 강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남명의 연구소 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남명의 연구소는 경상국립대에 있는 연구소 중에서 인문학적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 오늘 앞쪽에 방금 유 교수님 발표하신 율곡 항맥과 저 뒤에 발표하는 퇴계 항맥, 이런 발표들이 지금 다 학맥으로 이렇게 학파로 내려가는 연구 발표임에 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발표가 좀 독특합니다. 이 강우 지역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좀 독특하면서도 좀 남다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좀 많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려가야 되나요? 네, 봐주시고요. 강우라는 말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임금이 있는 한양에서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에 왼쪽에 있는 건 이게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낙동강의 왼쪽이라고 그래서 강자 지역입니다. 퇴계 쪽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낙동강의 오른쪽이라고 해서 강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불려지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대학이 있는 곳이 강우 지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거기는 퇴계와 동시대를 살았던 남명 조식의 학문인 남명학과 학파 그의 제자들인 남명학파의 학문이 중심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학문을 일컬어서 강우학이라고 하고 그 지역을 강우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 그러니까 강우 지역의 학문은 19세기, 오늘 주제인 19세기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을 해봤을 때에 19세기 이전은 남명조식의 학문과 남명학파의 학문이 주류를 이루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조반정이고요. 그 이전에 남명학을 숭상하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그 이후에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남명학파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남명학파는 역사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지역에, 강우 지역에서 살고 있던 남명학파의 인물들이나 문중들이 결국은 견뎌내지를 못하고 나중에 문중 전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00년대 오기 전에. 그 이후에 19세기 오기까지 100여 년 이상, 그건 한 200년 가까이 거의 남명학파는 없이 살다가 19세기에 오게 되면은 완전 이 지역에서 새로운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학맥이라고 하는 거, 학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두고서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퇴계학파 그러면 안동, 율곡학파 그러면 어느 지역,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데, 강우 지역은 남명학파로 내려오다가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희한하게 한 강우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지금의 경남 지역인데, 이곳에 여러 학파가 같이 어우러져 학술 활동을 하는 특이한 현상이 19세기에 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19세기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당색과 학맥을 초월한 여러 학파가 융합해서 학술 활동을 하는 이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특이한 이루게 되는 학파들은 대체로 이 8개 학파가 어울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강우 지역에서는 이 화수학파 쪽은 좀 덜한 경우고요. 대개 이 7개 학파가 어우러져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 남명화 연구소가 포착을 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학술 대회를 통해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서게 된 이유가, 지금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 일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들은 저희 교내에 보면 고문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학교 도서관 말고 고문은 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이 안에 보면 강우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학자들의
문집이나 고문서나 고문원들이 현재에 다 저희 교내에 다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연구하기가 수월하다 보니 저희 남명학 연구소에서 19세기 이후에 그 다양한 학파들의 활동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저희 연구 현황을 저는 앞에 두 분의 발표와 좀 다르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저는 우리 남영학 연구소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19세기 강우 학술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걸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8개 학파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박학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좀 이런 연구들을 해보고자 해서 저희가 국책 사업을 신청을 했고 작년에 다행히 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아까 그 8개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보면은 가장 먼저 건드린 게 성제학단입니다. 성제학단과 관련해서 강우 지역에서 지역을 분포는 대충 이렇게 된다고 보고 핵심은 허전이라면 허전을 중심으로 해서 강우 지역에서 활동했던 성제학단 또는 학단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 이들은 강우 지역에 있는 인물들인데 성제학단의 인물들이고요. 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이렇게 학술지로, 그러니까 연구 총수로 지금 저희가 꼬박꼬박 내어가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연구 주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학에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계에 소개가 되지 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학계에 소개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도학에 맞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인물들에게서 도학적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면 그 도학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강우 지역에 있는 19세기 이후의 성제학단의 인물들이고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에 가고 있습니다. 성제학단의 대표적인 인물은 또 별도로 빼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양연구소는 기본적으로 한 해에 학술대회가 한 5번, 6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성, 19세기 강우 지역의 도학 내지는 그 학파들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큰 기획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 박치복과 관련 선제학단의 대표 인물에 대해서는 이런 집중적인 연구들은 따로 하나를 떼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있는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얼추 다 이런 저희가 진행해 왔던 내용들, 물천 김진호도 대표적인 성제학단의 강우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학술대회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주학단에서 중요한 게 이제 주문 8연이라고 해서 8분이 있는데 그 중에 5분이 강우 지역의 인물입니다. 그 강우 지역의 인물 중에서 지금 저희가 요 세 사람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학술대회를 진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명학 연구소에서 꽂혀 있는 인물은 면후 곽종석이 되겠습니다. 한주학단과 관련해서 허유도 특별 학술대회를 한번 진행해서 저희가 학술서를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의 면후 곽종석에 대해서 좀 많이 꽂혀 있습니다. 저희가 국책 사업 했다는 거 이것도 이 시기 19세기 이후에 있는 강우 인물들에 대한 건데 특히 이제 면후와 관련해서는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 학술대회를 2번을 진행을 했었는데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다가 작년에 다시 이 면후에 대한 학술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획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시작된 면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꾸준히 그 기획하에서 지금 진행을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10월에 하고 있는 이 경학과 관련된 거 이런 식의 그러니까 면후의 성리학 관련, 면후의 경학 관련, 면후의 문학 관련 뭐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시기에 강우학자들은 너무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인물에게 많은
많은 시기와 많은 학술 대회를 부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뒤에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면허는 지금 벌써 2년째 꼬박 면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사학단에 대한 연구, 사실 녹사학단이 가장 연구가 많이 저희 쪽에서 많이 한 케이스고요. 강우 지역의 녹사학단은 좀 늦게 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노사학단의 인물은 노백헌 정재규와 관련된 거 저희 공식적으로 그냥 아예 독립된 학술대회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5자 나왔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강우 지역의 노사학단인 조성가와 최승민과 관련된 학술대회도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치루어서 저희가 연구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전문인, 그러니까 직접 문인 말고 노사로 봐서 재전문인에게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백헌 정재규의 문인들도 기본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서 현재 가고 있고요. 이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재전문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은 좀 다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재전의 문인 중에서도 좀 또 연구가 좀 집중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괄을 해보면은 강우 지역에 그때 여러 개 학파가 어우러서 융합적인 학술 활동을 했고 서로가 학술 논쟁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들에 대한 계보 정리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에 된 국책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계보 정리부터 학술 관련 심화 연구를 그동안에 못 해왔는데 지금 진행을 큰 기획하에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과제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국책 사업 받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19세기 한 이후에 강우 지역의 학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5년 내지 6년에 걸쳐서 기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계보 정리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자료라도 내놓으면 다른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자료 구축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박학래 선생님이나 우리 유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8개 학파지만 인물들이 워낙 많고 학설들이 또 워낙 많고 그다음에 관련된 저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가 퇴직할 때까지도 얼추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가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 큰 덩어리들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말하는 유학의 큰 전체 흐름에서 마지막에 정점을 마무리하는 정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이어서 한번 써넣어 봤습니다. 저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학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가 나중에 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